세 번째 발언 듣겠습니다. 전국 비상시국회의 상임 공동대표 이용길 공동의장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란수의 윤석열 파면의 날입니다. 비상행동 공동의장이며 전국 비상시국회의 상임 공동대표 이용길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12월 3일입니다. 오늘 파면의 날 4월 4일은 12월 3일부터 123일입니다. 1, 2, 3일입니다. 아마 역사는 오늘 1, 2, 3 민주시민항쟁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헌정 질서가 대제 민주주의의 의의를 광장의 시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로 회복한 역사적인 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학농민혁명 이후에 모든 민주주의의 의지는 흰옷 입은 백성들과 맨손의 학생 청년들과 그리고 광장의 시민들, 민주시민들의 몫이었습니다. 우리 근현대 역사의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하는 공학농민혁명을 생각합니다. 하늘로부터 공학을 창제한 순최재우 선생은 열습자 공학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주문은 이렇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나는 이 자리에서 광장의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늘과 땅과 그리고 사람 천지인 삼재의 기운을 모아서 동학의 13사 주문이 131년 전이었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2025년 4월 4일 광장의 시민 여러분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주문을 함께 외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헌법재판소 8명의 등식도 힘있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천구인 함께 해주십시오. 내란숙의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란숙의 윤석열을 파면하고 이제 6공학을 넘어서 7공학으로 평등하고 생태적이고 평화로운 제7공학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정도 2년 정도 되는 거잖아. 비상행동의 상임 공동의장이지. 그 15명이 단식했잖아. 그죠. 그 단식자들이 비상행동의 지도부라고. 일단 그 비상시국회의의 대표성을 가지고 비상시국회에서 단조직으로 만들자라고 작년부터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나 우리나 뭐 민주노총이나 전농이나 막 다 이렇게 모은 거잖아요, 그지? 참여연대, 뭐 민변, 뭐 여성단체, 뭐 이렇게 총단체로 보면 1730몇 개가 모인 거잖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각 영역별로 한 10대 명이 이제
공동의장단을 구성한 거지. 그리고 한 공동 대표를 한 70명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야. 이번에 큰 싸움 벌린 거다 진짜. 큰 싸움 한 거라고. 큰 싸움이 지금 진행 중이지. 진행 중이죠. 나도 그래서 오랜만에 동네에서 있다가 전국판에 책임지고서 이거 잘못하면 이제 수거되는 거잖아. 그거 한번 걸었지. 지난번에 윤석열 파면 직전에는 진짜 긴장감이 있었어. 우리 밥 굶은 우리들끼리는 가장 나쁜 상황까지를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고 쭉 어떻게 앉아있던 거야. 만약 파면 안 돼버리면 복귀시키면 내전이잖아. 그래서 나도 근데 옛날에 막 어디 노동조합 하다가 막 바꾼거나 무슨 뭐 재판 받아서 징역 가야 되거나 이런 때보다도 이번에는 그 좀 생각이 있잖아. 그게 더 편하더라고. 편하시다. 그 전에는 왜 그런 거 생각하려면은 생각할 게 많았잖아. 집에 많아야지 애새끼들도 키워야지 막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뭐 자꾸 뭐 다 뭐 이제 뭐 이 나이에 뭐 더군다나 어디 뭐 잘못된다고 연금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나이도 70인데 뭐 미련도 없고 그게 그건 하나 간단하다고 막. 그런 상황을 지금 경과하는 중이지. 윤석열 정권 들자마자 뭐 1년여 지나면서 민생이 파탄나고 평화가 위기를 초래한 검찰 독재로 규정되면서 이에 대한 퇴진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박근혜 퇴진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를 했으나 촛불 정신을 계승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만드는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비판 속에서 광장이 확산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의 12.3 7.1 쿠데타 군부를 동원한 비상계엄 사태로다가 전국적으로 윤석열 퇴진투쟁이 불꽃처럼 일어나가지고 물경 1730여 개에 이르는 전국 조직, 지역 조직들이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을 구성하고 약 4개월 넘는 전국과 지역에서의 시민 항쟁 속에 지난 4월 4일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헌법재판소에 파면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구속되면은 이 사태가 수속 국면으로 가리라 했었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석방되고 다시 악의적인 극우 세력들을 선동하는 이런 상황이 이어졌고, 그리고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면 이 사태가 진정 국면이 되고 민주헌정이 제자리 잡을 줄 기대했었던 시민들의 기대는 또다시 배반당하고, 현재는 이제 조기 대선이 진행되는 중인데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이 극우 세력들의 준 내란 사태는 이어지지 않겠냐라고는 우려 속에서 지금 비상행동은 일단 윤석열 퇴진의 과제를 뒤로 하고 내란 청산 사회대개혁, 말하자면 민주시민항쟁 시즌2를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과정으로 봐서 매우 변화되었고 놀라운 수구 극우 세력들의 준동이 바로 중이어서 우려 속에서 지금 이에 대한 대응들을 준비하고 또 진행하는 중입니다.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비상행동의
상임 공동의장의 일원으로 15명이 2주간에 걸쳐서 단식 철야 농성을 진행을 했었죠. 그간에 대규모 집회 횟수가 한 67회? 그렇죠. 그리고 각 지역으로도 보면은 그 매주 한 50여 군데, 많을 때는 100여 군데가 넘는 제주도까지, 강원도부터 그런 시민대행진 집회가 이어졌으니까 67 곱하기 뭐 최소 50 정도의 전국제 집회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계를 해보면 약 1000만 명의 연인원이 집중적으로 참여를 했었고, 또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보면은 시민 발언이 정말 열정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약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특히 20, 30대 청년들의 발언이 여러 가지 사회에 대한 요구와 주장들을 담은 발언이 이어졌지요. 그리고 광화문에서의 거리 행진, 뭐 어떤 때는 명동 쪽으로, 어떤 때는 헌법재판소 쪽으로, 또 뭐 이렇게 경찰청 쪽으로 이어졌는데, 거리 행전 거리가 약 150km 정도 이어졌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12월 3일 이후에 약 4개월 정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려면 재정도 꽤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재정 전체가 국내에 있는 시민들의 모금으로 전에 충당되었던 기록이 있죠. 지금 뭐 재정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산을 해도 우려치 않을 정도까지 모금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난번 그 산불 피해 당시에 당일 광화문에서 산불 피해 그 기금을 모금하자 현장서 3,200만 원이 바로 거쳤어요. 그거를 산불 피해 지역으로 보냈던 그런 미담도 진행을 하면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시민들이 구체적인 요구를 가지고 항쟁에 참여했었다. 사실은 4월 4일 날 금요일이었잖아요. 금요일 날 헌재 결정이 나기 전주, 또 그 2주 전주, 3주 전주, 4주 전주, 금요일에는 했던 것이 4번째나 지나가면서 매우 위기감까지, 이를테면 이게 기각되는 거 아니냐, 그럴 경우에 예측되는 비상계엄과 내란의 이 공포스러움 속에서 시민들이 이걸 극복하고자 하는 진짜 항쟁을 벌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 이것은 단지 이번 12.3 내란에 대응하는 시민들의 그 뭐랄까 학습되어진 의식이라고 할까, 역사 의식이라고 할까. 한강 작가가 얘기를 잘했어요. 예를 들면은 죽은 자가 산자를 도와주거나 살릴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건데, 이를테면은 5.18 광주 민중항쟁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난번 서울의 봄 영화의 기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 그리고 계엄군들의 의식 속에도 이게 하나의 역사 의식으로 아주 깊게 자리 잡았었던 이런 결과로 평화적이긴 아니지만 하여튼 인명에 대한 큰 피해 없이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를 법적인 기관의 결정에 의해서 대통령을 다시 파면하는, 세계사적으로도 아주 뭐 깜짝 놀랄 정도의 기록을 사실은 한 것이어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것이 잘 수습되고 나면 뭐 민주주의가 뭐 한 세대는 후퇴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비약의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감동적인 그 하루하루였어요. 힘들었지만
그 광화문 이제 예를 들면 보통들 보면 여의도에서 헌법 저기 소추안을 통과시키던 날 우리가 200만이 여의도에 모였다라고 했었던 날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인원이 뭐 그냥 여의도를 꽉 채워서 결국 국회 가결 끌어냈다라는 것도였지만 20, 30대 청년들이 특히 여성들이 집회문화로 봐선 깜짝 놀란 새로운 방식으로 응원봉을 들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자기가 그 응원하거나 저기 하는 그 BTS는 BTS 응원봉 들고 그걸 아주 소중하게 들고 와갖고 그걸 모아서 윤석열 퇴진해치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었어요. 그동안에 이 광장이 열리지 않으면서 걱정했었던 것이 우리나 그 후의 세대들은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과정 속에서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봤었던 자부심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개별화되고 이러면서 전혀 사회적인 문제나 아니 국가적인 담론에 관심이 없다. 뭐 큰일 났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그냥 갑자기 어디 준비된 것처럼 광장을 꽉 메웠을 때 난 그 속에서 정말로 감동스러웠었어요. 다만 그들의 출현은 매우 감동적 역사적이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의 새로움에는 또 놀랐죠.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야 청년들이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겠구나 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광장에 뛰어나온 거였죠. 그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아주 진지하게 이 청년들의 새로운 그 등장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분석하고 결국은 그들이 앞으로 한 세대를 만들어 나갈 새로운 세대인데 우리가 이해하는 세대가 아주 달라라는 거를 전제로 잘 분석하고 그들이 향후 살 일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선배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겸허한 태도로 대응하고 또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그런 뼈저리게 느껴서 한편으로는 광장을 꽉 민주노총과 함께 새로운 20, 30대 청년들이 나온 게 진짜 감동스러웠으나 민주노총은 노동 문제와 그죠? 자기 생존권 문제를 갖고 투쟁하는 조직이었지만 이들이 나타난 건 새로운 자기의지를 갖고 나온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고민이었어요. 이를테면 그 중에서 난 한동안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 한 무리에 수백 명이가 수천 명 될 듯 보이는 청년 대학생들 무리에 함께 있었는데 그들은 윤석열 퇴진 구호를 갖고 나온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자기 대학교의 기후행동 깃발을 갖고 그 단위를 참여했었던 거예요. 이를테면 고려대학교 기후행동, 중앙대학교 기후행동, 서울대학교 기후행동, 수도권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기후행동에 자기 그룹들을 가지고 대학별로 다 참여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새로운 세대들이 감당해야 될 과제들이 그날 폭발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쩌면 그들에 대해서 기후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책임이 있거나 가해자일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진지한 성찰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건 진짜 감동이었고 또 다른 놀람이 있었어요. 하나를 꼽으라면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은 아까 민주노총 얘기를 포함해서 하면 지역은 충남 지역에 이제 한 2년 정도 이에 대한 예를 들면 충남 비상시국회의 제안부터 해가지고서 윤석열 퇴진 운동을 시작하면서 시군별 조직을 어떻게든 농민의 또 민주노총의 지역 조직들까지 포함해갖고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
충남의 15개 시군에서 적어도 반 이상이 이를테면 지역별 윤석열 퇴진, 사회대개혁 옷을 가지고서 촛불 행진 내지는 선전전을 꾸준히 이어갔던 거죠. 그거는 그 근간으로 봐서는 과거 민주노총의 9697년도 노개토 총파업 때 막 청양, 논산, 저쪽 서촌까지 노동법 개정 그 총파업 집회를 했었던 이래에 나의 경험 속에서는 또다시 시군의 우리 시민들이 노동자 농민들이 함께 전국적인 윤석열 퇴진 민주항쟁에 참여했구나라고 하는 거에서 매우 돋보였었던 그런 거였었죠. 아마 전국적으로 봐서는 충남과 경남의 시군들이 가장 열심히 그 투쟁을 한 걸로 평가가 나 있어요. 눈에 띄게. 그거는 매주마다 전국 집회를 데이터해갖고 금주에 시민 대행진 이거 웹자로 막 돌렸잖아. 그렇게 충남 같은 경우는 막 6, 7군데 뭐 당진, 장날 뭐 이런 거 계속 홍성 예산까지도 아산은 뭐 매주 진행됐고 천안은 충남 광역단위 집회가 진행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좀 향후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뭐 이렇게 좀 발전을 위해서라도 아주 소중한 경험과 자산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는 이제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 특별하게 이번 과정에서 전국농민의 총연맹과 그리고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의 노동자들과 농민 이 전국 조직이 아주 평가하고 괄목할 만한 중심적 역할을 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이 서울과 그리고 각 광역지역 광역에서의 시민대행진 이 윤석열 퇴진 집회를 실질적으로 물리력으로 일테면 뭐 방송차도 민주노총을 쓸 수분이 없었으니까 사실은. 그리고 상근자들 다 나와서 봉사 실제로 그 광장을 책임졌었고 그리고 또 조합원들이 어떤 방식이든 참여하면서 기본 대우를 만들어 주면서 그 자리에 시민들과 지역의 청년들이 나오는 말하자면 민주노총이 광장을 열었다. 이 한마디 평가가 아주 참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를 들면 한남동부터 그 광화문에 이르기까지 민주노총의 예를 들어서 뭐 특히 그 시민들 특히 20, 30대 청년들 반응은 매우 좋았어요. 말하자면 거기에 뭐 아까 얘기대로 한 1000여 명의 시민 반응이 있었는데 20, 30대 청년 여성들이 팔아랬었어요. 그들이 무대에 오르면 영락없이 민주노총 방식으로 인사를 했어요. 그거 하나 유행이에요. 어떤 여성은 마이크를 잡고서 이러는 거야. 나는 이거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싶어갖고 이 무대에 섰다. 그러면서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불당동에서 온 23살 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대부분 무대에 등장하는 시민들, 청년들, 특히 여성들이 투쟁으로 인사하겠습니다라는 게 민주노총의 기본 인사 방식이었잖아. 무대 설 때. 근데 그게 막 유행처럼 돼 있어요. 그럼 민주노총에 대해서 하나의 그 고마움과 의지하는 그게 굉장히 컸다. 뭐 이것은 분명하게 아마 역사적으로 평가될 거예요. 다만 며칠 전 그 우리 충남 세종 충남 지도연들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내가 그 비상행동 그 뭐 양정수 위원장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민주노총이 이번 그 윤석열 퇴진 시민 대항쟁의 중심 조직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했고 이것은 사회적으로 봐서도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때보다도
민주노총 총연맹에 대한 사회적 뭐 지지 정치력이 매우 넓어졌다. 라는 것을 민주노총이 알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실질적 정치 활동 속에서는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확장된 자기들의 영향력과 정치력을 100분의 1도 못 찾아먹는다. 바보처럼. 그래서 내가 멍청한 민주노총이다 내가 그랬어요. 제가 받아는 밥상도 못 받아먹는다는 거 정치적으로.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 그래서 내가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민주노총은 정치사업 하지 말으라고. 정치사업 한다고 해봤다가 오히려 정당들이 민주노총에 기생하면서 실질적으로 민주노총의 단결력은 극단적으로 훼손된 상태. 그럼 정치사업을 왜 해? 노동조합이나 열심히 하지. 나는 이 얘기는 나도 민주노총 조합원이지만 평생을 뭐 이런저런 자리에서 나는 민주노총을 나의 정체성으로 알고 산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도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 딱 그거예요. 정치사업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 이제 하고 싶지 않고 이번에 정말로 그 아주 막 청년들이 민주노총 따라하기를 할 정도의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 속에서는 그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제밥 못 찾아먹는 민주노총 앞으로 정치사업 하지 말아요. 노동조합을 열심히 하는 거. 그게 민주노총의 자기 사업인 것 같은 생각이 나는 요즘에 골똘해서 기회 있으면 그 얘기를 뼈 아프게 해주려고 그래요. 내가 이번에 그 한남동부터 계속 같이 있었던 거잖아. 계속. 그죠. 밥굶어 가면서 같이 있으면서 민주노총에 대한 이 특히 젊은 세대의 광장에서의 아주 우호적이고 지지하는 이분인데 딱 무슨 뭐 정치 사업으로 가면은 그냥 진짜 충정으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민주노총 공식적으로 앞으로 총연맹에서 정치 사업 하지 마시오. 노동조합을 열심히 하는 게 그게 민주노총의 자기 정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뭐 이번에 참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20, 30대 청년들에 대한 새로운 분석과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 이거 잘못하면 한 세대 앞에 미래가 없어 우리 사회가. 맞아요. 응. 여의도 광장에 쏟아져 나왔었던 의몽의 세대들이 쟤들이 뭔 생각 때문에 나온 거지. 근데 다들 기성세대나 이 그 어른들 착각해. 저들이 이제 드디어 민주주의와 나라를 지키겠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쭤. 누구 말인지는 아직 뭐 설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말을 곧잘 떠올려요. 근데 이번 이제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역사를 잊으면 현재가 없어요. 미래는 고사하고. 지금 내란 세력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역사 속에서 확인됐었던 거예요. 나는 어느 자리에서 길게 보면 동학농민혁명군을 실질적으로 관군보다 더 열심히 체포하고 학살했었던 민보군들이지, 민보군. 그 민보군들이 일제강점기에 그냥 친일파로 독립운동가들 다 일제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을 실질적으로 그 죽이고 했었던 세력. 그들이 해방 후에 남북이 분단되면서 그들의 서북 청년단 못해갖고 극우 세력이 4.3부터 여순항쟁으로 이어지고 한국전쟁기에 민간 학살까지 저질렀었던 세력들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박정희 군부기간을 쭉 이어가면서 내재되어 있었고 숙성됐던 이들이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다소의 절착 민주주의 속에서 좀 이렇게 표면적으로 출범하지 못하다가
이제 근자에 이르러 갖고 뉴라이트라고 하는 요런 그 운동 속에서 실질적으로 극우 기독교 세력하고 뉴라이트의 이념적 그 지향을 공개적으로 악선전하고 있는 이를테면 유튜버들이나 수구 언론들 요 과정에서 이제 군부 시대가 지난 검찰 독재의 배경이 됐던 것이죠. 우리가 독립기념관장 뉴라이트가 왔을 때 예견했었던 거 이거지. 그러니까는 윤석열 구속 때도 이 내란은 계속 진행되고 윤석열 파면에도 이상한 유지되고 대통령 선거가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는데도 내란 세력의 재집권에 대해서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구체적으로 대선 속에서 민주헌정 질서를 제대로 잡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통의 체험을 한 거예요. 민주주의의 광장이 무너지고 나면 예를 들어서 보수 진보라고 하는 논의를 할 수 있는 터전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걸 회복하는 대선으로 삼때 이 대선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 세력과의 역사 전쟁을 이어가야 된다. 말하자면 광장을 메웠었던 시민들이 이 광장이라는 말은 이제는 직접 민주주의의 다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대선 이후에 구체적인 그런 운동이 진행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시대적 요구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광장을 열고 또 이 항쟁을 실질적으로 중심에 섰었던 그리고 평가받을 만한 역할을 했었던 민주노총이 그 이후에 노동운동의 저력을 가지고 사회대개혁 과제까지를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역사적 요구 속에 직면해 있고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는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명제는 이에치카가 한 얘기, 역사학자가 한 얘기지만 우리에게 절실한 문제입니다. 노동절의 역사와 그리고 노동운동의 과정에서 살아가신 많은 분들을 우리가 기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오늘 2025년도 5.1절의 우리들의 모습과의 끊임없는 대화, 소통, 그리고 앞으로 전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자리에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다른 해와 다르게 검찰 독재 정권이 군부를 동원한 쿠데타 연장선상에서 노동자들이 계급적 자기과제를 가지고 이 시민항쟁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스스로 크게 좀 평가하고 그리고 스스로 역사 속에서 자기 모습을 자랑스럽게 기억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런 자부심이 향후에 우리들의 그 미래의 모습과 그리고 민주노총의 사회적 역할의 확장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하기를 선배로서 정말 당부드립니다. 투쟁!